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손절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을 거래량 실은 음봉으로 깨고 반등이 나와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그건 버틸 자리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일 자리입니다. 이런 차트 기준을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 주식하다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해 두시고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주식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종목 찾는 것도 어렵고 매수 타이밍 잡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좌를 크게 다치게 만드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요? 평단만 낮추면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손실보다 인정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돈 잃는 것도 싫지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싫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안 보고 내 마음만 봅니다. 조금만 반등하면 버틸 이유를 찾고 조금만 떨어지면 물타기 이유를 만듭니다. 그런데 시장은 내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본전이 오길 바란다고 차트가 돌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 기준은 내 평단이 아니라 차트를 잡아야 합니다. 특히 지지선이 중요합니다. 지지선은 말 그대로 그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받쳐주던 자리입니다. 박스권 하단일 수도 있고 최근 저점일 수도 있고 전고점 돌파 후 눌림 자리일 수도 있고 21선이나 61선 같은 기준선 근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실제로 차트에서 지켜지던 자리였느냐입니다. 그 자리가 깨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지지선이 깨졌는데도 그냥 많이 빠졌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빠진 것과 지지선이 깨진 것은 다릅니다. 많이 빠졌다는 건 그냥 가격 변화입니다. 지지선이 깨졌다는 건 구조가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특히 거래량까지 실린 장대 음봉으로 지지선을 깼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종목이 한동안 같은 가격대 아래에서 계속 버텼습니다. 그 가격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리를 장대 음봉으로 깨버립니다. 거래량도 평소보다 크게 터집니다. 종가도 저가 근처에서 끝납니다. 이런 차트에서 초보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 이제 반등 나오겠지. 그런데 이런 자리는 싸진 자리가 아니라 위험해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지선 이탈과 거래량 증가가 같이 나오면 경고등이 켜졌다고 봐야 합니다. 지지선만 깨도 약한데 거래량까지 붙었다는 건 그 자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실제로 던졌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선 이탈만 보면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실린 이탈은 의미가 무거워집니다. 그때는 물타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버틸 자리인지 줄여야 할 자리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게 반등의 질입니다. 손절을 미루는 사람들은 반등 하나만 나오면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반등에도 질이 있습니다. 전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다음날 양봉이 나와도 그 음봉, 몸통 절반도 회복 못한다면 약한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떨어질 때는 세게 떨어졌는데 올라올 때는 힘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반등은 탈출 기회일 수는 있어도 다시 강세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오늘 반등 나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반등이 나온 사실보다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장대 음봉 다음날 양봉 하나 나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전날 음봉 몸통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지,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반등은 힘이 약한 겁니다. 그럼 물타기 가능한 차트와 손절해야 하는 차트는 뭐가 다를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모든 하락이 같은 하락은 아닙니다. 눌림은 살릴 수 있지만 추세 이탈은 버티면 안 됩니다. 물타기를 고민할 수 있는 차트는 큰 흐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지선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았고 빠질 때 거래량이 오히려 줄고 다시 반등할 때 거래량이 붙으면서 회복하려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구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손절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차트는 이렇습니다. 지지선을 장대 음봉으로 깼고 거래량도 증가했고 반등이 나와도 전날 음봉 절반도 회복 못하고 다시 밀리면서 저점을 깨는 차트입니다. 이건 버티는 차트가 아니라 줄이는 차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물타기를 하면 평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훨씬 커집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집이 살짝 흔들리는 건 보강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둥이 부러졌는데 벽지만 다시 바꾸는 건 소용없습니다. 차트도 똑같습니다. 눌림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구조가 깨지면 버티면 안 됩니다. 그럼 직장인 기준으로 손절을 어떻게 체크하면 되느냐? 장중에 계속 차트를 못 보니까 더 간단해야 합니다. 저는 3단계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락이 무엇을 깼는지 보는 겁니다. 그냥 빠졌다가 아닙니다. 최근 저점을 깼는지, 박스권 하단을 깼는지, 전고점 돌파 후 눌림 자리를 깼는지, 21선이나 61선을 강하게 이탈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무엇을 깼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을 같이 보는 겁니다. 조용히 밀린 건지 공포를 동반하며 크게 터졌는지 봐야 합니다. 지지선 이탈에 거래량 증가가 붙으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흔들림보다 훨씬 무겁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반등이 나왔을 때 회복력을 보는 겁니다. 전날 음봉 몸통 절반 이상을 회복하는지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밀리는지 봐야 합니다. 회복이 약하면 버티는 이유가 약해집니다. 직장에는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을 깼는가? 거래량이 붙었는가? 반등이 살아있는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감정 손절, 희망회로 무게형 물타기를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손절을 패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작은 손절은 비용입니다. 반대로 큰 손실은 사고입니다. 작은 손절을 제때하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손실은 계좌를 묶어버립니다. 멘탈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 와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은 돈을 잃는 행동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을 막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차트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산 가격, 내가 바라는 가격, 내가 믿는 재료보다 먼저 봐야 하는 건 지지선입니다. 오늘 내용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손실보다 인정이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감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손절 기준은 평단이 아니라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을 거래량 실은 음봉으로 깨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반등이 나와도 전날 음봉 절반을 회복 못하면 약한 차트입니다. 물타기를 고민할 수 있는 차트는 구조가 살아있는 차트이고 손절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차트는 구조가 무너진 차트입니다. 직장에는 무엇을 깼는지, 거래량이 붙었는지, 반등이 살아있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작은 손절은 비용이고 큰 손실은 사고입니다. 지지선이 깨지면 희망회로부터 끊어야 합니다.